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헌팅 리스트 4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내드리고 있는 실용서적들은 다소 딱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14회차에는 본 채널의 헌팅 리스트 10번 중에 반려동물에 대한 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반려동물 참조책으로 선정된 3권의 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적인 동물병원 119는 수의사 부부가 반려견에 대한 먹거리나 질병 등에 대해 저술한 책이며, 두 번째인 반려동물 Q&A는 36명의 일본 수의학 전문가들이 개, 고양이, 토끼, 인꼬 등 7종의 반려동물에 대해 Q&A 형식으로 기술한 책입니다. 세 번째의 고양이 상식 사전은 미국에서 30년간 고양이와 개를 치료해온 수의학 전문의가 저술한 책입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동물병원 119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해가면서 알아야 할 예방접종과 구충 스케줄, 약 먹이는 법, 다양한 질환별 증상과 치료법 등 70개의 필수 지식을 수록한 책입니다. 저도 노령견이라 할 수 있는 11년 된 말티즈랑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피부병이 심해져 동물병원에 갔더니 저알러지 사료와 간식을 먹여야 한다는 수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민감 식품은 무엇이고, 간식으로 가능한 주지 말아야 할 것과 가정식으로 만들어 줄 만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강아지 영양식 관련 책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수의사가 아닌 저자들이 쓴 책들은 강아지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되고 있고 알러지 때문에 피부병까지 생긴 거라는데 책에 쓴 대로 먹거리를 만들어줘도 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수의사가 쓴 책으로 이 책을 찾은 겁니다. 수의과 중에도 외과를 전공한 저자들이라 질환에 대한 2장의 내용이 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1장과 3장의 애견 지식 정도만으로도 제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 추천 서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1장에 꼭 알아야 할 애견 지식 10가지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반려견 대상 필수 지식 70가지 중 하나인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 이 책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면은 사료를 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생후 10개월 미만의 어린 강아지인 자견, 그리고 성견, 그리고 8살 이상의 노령견 등 나이를 고려해서 사료를 줄 필요가 있는데, 자견용 사료는 고영양 사료이기 때문에 성견에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일 경우 오히려 영양 과다로 비만해질 우려가 있고, 노령견은 항산화 성분 등이 추가된 사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알레르기, 신부전 등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는 그에 맞는 처방식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사료 성분하고 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닭고기, 오리고기, 칠면조고기, 소고기 등 다양한 재료가 쓰이니까 특정 고기 알레르기나 아토피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사료를 고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강아지도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 이와 관련된 수의사 조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강아지 간식으로 많이 시판되는 것 중에 알러지 민감도는 오리고기가 가장 크고 닭고기, 소고기, 연어 등이 순서라는 것을 알게 돼서 요즘은 웬만하면 가정식을 만들어주고 아주 가끔씩 애견용으로 시판되는 연어 캔을 주고 있습니다. 먹이 주는 방법으로
성견인 경우는 대부분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자유급식이 가능하지만 어린 강아지나 다이어트가 필요한 성견의 경우는 일정량의 사료를 일정 시간에 주는 제한급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면은 가정식 사료랑 주지 말아야 할 음식물에 대한 내용으로 간혹 집에서 만든 사료를 먹고 신부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강아지는 먹지 않아야 될 음식으로 초콜릿, 알코올, 아보카도, 마카데미아, 포도, 자일리톨, 양파, 마늘, 파, 소금 등을 들고 있고 그 이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날달걀의 경우에도 살모넬라 균 등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우유는 강아지가 저당 소화 효소가 적어서 설사나 소화기 장애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인 반려동물 Q&A는 개, 고양이 등 7종의 반려동물에 대한 Q&A를 수록하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에게 궁금하거나 불분명한 점을 먼저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제출받아서 분야별 수의학 전문가 36명이 참여해서 649개의 Q&A를 반려동물별로 사육 전 준비서부터 훈련, 번식, 질병, 식사 등 11가지로 세분해서 정리한 번역서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책의 목차인데 목차만 총 25페이지로 반려동물별로 11개 분야에 대한 Q&A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6번 항에 강아지 훈련과 관련된 Q&A로 밤에 우는 반려견 고칠 방법에 대한 목차 구성 예시랑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첫 번째 화면은 반려견의 훈련 목차 중에 밤에 우는 반려견 고칠 방법에 대한 목차 구성의 예시 화면이고요. 두 번째 화면은 해당 Q&A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밤에 우는 강아지는 불안해하기 때문인 걸로 주인 냄새가 나는 물건을 곁에 두거나 소리 나는 것을 주변에 둬서 사람 기운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좀 주간 운동을 시켜서 피곤하게 만들어 밤에 푹 자게 하는 방법도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옆에 가면 울음을 멈추게 되는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울면 와준다라는 잘못된 학습이 되지 않게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강아지가 오는 다른 원인으로 강아지가 뇌신경계 질환이나 치매, 귀가 먹거나 눈이 멀어서 오는 불안 등 신체적 이상일 경우도 있고 몸을 잘 못 움직이는 강아지가 배변이나 배뇨를 하고 싶어 짖는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살려면 식구가 되는 거라 알아둬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은 고양이 관련 책으로 미국에서 고양이와 개를 치료해온 데이비드 브루너 박사가 일러스트레이터 전문가 등 다른 몇 분과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처음 키우는 친구에게 권할 만한 책을 찾다가 적은 분량의 다양한 주제들을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게 쓴 책으로 이 책을 찾은 겁니다.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이 책의 77개 주제들을 읽는 것만으로 고양이랑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아주 쉽게 얻으실 걸로 기대하면서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 고양이의 주요 습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고양이 상식과 관련한 77개 주제들 중 고양이 주요 습성에 대해서 이 책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고양이 머릿속에 있는 주요 습성 5가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 중에 제일 마지막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무엇인가에 주변 고양이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는데 2번 화면의 내용을 읽기 전까진 그게 고양이의 대변인 줄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고양이 습성 5가지 기술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호랑이나 표범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의 고독한 사냥꾼 습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성은 강아지 경우랑 달리 고양이는 인간의 관심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고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거에도 별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고양이의 충성심은 주인이 획득해야 하는 정도의 낮은 사회성을 갖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의사소통 능력으로 경직되어 있는 고양이 얼굴로는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서 몸짓하고 음성 신호를 중요한 메시지 강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냥 본능으로 시각 능력 자체가 작고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사냥 기술을 타고난 덕분에 몸을 많이 쓸 필요가 없는 낮 시간에는 잠을 많이 자고 전통적인 사냥 시간인 밤이나 이른 아침에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습성이 있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만의 영역을 가져 주위에 대한 놀라운 상황 파악 능력이 있어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 식구 또는 새 가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오히려 고양이가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배 본능이 있어가지고 여러 마리 고양이들이 함께 살 경우에 보통 고양이들은 천적으로부터 자기 보호나 우두머리 고양이에 대한 복종의 의미 등으로 배설물을 땅에 묻거나 하지만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고양이는 종종 배설물을 묻지 않고 자리를 뜨는 습성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려동물 참조책으로 동물병원 119와 반려동물 Q&A 등 3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15회차에는 미술감상 참조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